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한 번은 꺼내보고 싶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제 이름은 연희예요. 결혼한 지 12년, 지금은 남편 없이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처음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다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밤마다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잠이 안 와서 산책하다 들르셨나 보다 그렇게 넘겼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됐어요. 시계를 보면 꼭 밤 11시쯤. 현관 앞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고 살짝 문틈으로 내다보면 시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문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날은 낮은 기침 소리만 들리고 어떤 날은 살짝 한숨 소리가 났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시아버지가 왜 밤마다 오는 걸까? 혹시 나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으신가? 남편이 없는 게 원망스러우신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며칠 동안은 그냥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결국 문을 열었죠. 아버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분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나왔어. 그 한마디가 어찌나 묘하던지요. 괜히 대답을 못하고 그냥 차 한 잔 드릴까요? 그 말만 나왔어요. 그날 처음으로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 찻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초침 소리만 들렸죠. 아버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오래된 액자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액자 속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기 한 명이 있었어요. 제 남편이었죠. 이 사진 참 오래됐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말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시아버지가 밤마다 오신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그 시간 그 불빛 아래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불편해하고 두려워했죠. 그날 이후로 아버님은 여전히 밤에 오셨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차 드릴게요. 그렇게 한두 마디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처음엔 날씨 얘기, 아이 얘기, 그리고 옛날 이야기. 어느 날은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얘가 어릴 땐 말이야, 밥보다 고구마를 더 좋아했어.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그리워서 피하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밤 11시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대화의 시간이 됐어요. 아버님도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새 그분의 눈가에 미소가 머물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연희야, 내가 있어서 내가 덜 외롭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서로가 외로워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다 녹아내렸죠. 그리고 봄이 왔을 때 아버님이 정원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어요. 이건 내 남편이 어릴 때 심고 싶어 했던 나무야. 저는 옆에서 흙을 함께 덮으며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밤마다 오시지 않아도 돼요, 아버님.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가끔은 차 한잔 하러 와도 되겠지?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던 불빛이 참 따뜻했어요. 예전처럼 외롭지도 무섭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 발소리가 낯설지 않아요. 그건 불청객의 발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서로를 찾아가는 소리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지금은 밤 11시가 되면 제가 먼저 불을 켜놓고 기다려요. 혹시나 그분이 오실까 해서요. 이젠 그 시간이 저에게도 위로가 됐거든요. 시아버지는 이제 가끔 낮에도 오세요. 손주를 보고 웃고 저랑 밥도 드시고요. 그 웃음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어요. 이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죠. 돌이켜보면 그때 그 발소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마음의 벽을 두고 살았을 거예요. 밤마다 찾아오던 그 발소리, 그건 외로움의 신호이자 가족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먹먹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심이 닿았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누군가의 발소리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 그 마음을 들어보세요. 그건 아마 사랑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일지도 몰라요. 처음엔 날씨 얘기, 아이 얘기, 그리고 옛날 이야기. 어느 날은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얘가 어릴 땐 말이야 밥보다 고구마를 더 좋아했어.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그리워서 피하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밤 11시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대화의 시간이 됐어요. 아버님도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새 그분의 눈가에 미소가 머물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연희야, 내가 있어서 내가 덜 외롭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서로가 외로워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다 녹아내렸죠. 그리고 봄이 왔을 때 아버님이 정원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어요. 이건 내 남편이 어릴 때 심고 싶어 했던 나무야. 저는 옆에서 흙을 함께 덮으며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밤마다 오시지 않아도 돼요, 아버님.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가끔은 차 한잔 하러 와도 되겠지?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던 불빛이 참 따뜻했어요. 예전처럼 외롭지도 무섭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 발소리가 낯설지 않아요. 그건 불청객의 발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서로를 찾아가는 소리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지금은 밤 11시가 되면 제가 먼저 불을 켜놓고 기다려요. 혹시나 그분이 오실까 해서요. 이젠 그 시간이 저에게도 위로가 됐거든요. 시아버지는 이제 가끔 낮에도 오세요. 손주를 보고 웃고 저랑 밥도 드시고요. 그 웃음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어요. 이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죠. 돌이켜보면 그때 그 발소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마음의 벽을 두고 살았을 거예요. 밤마다 찾아오던 그 발소리, 그건 외로움의 신호이자 가족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먹먹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심이 닿았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누군가의 발소리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 그 마음을 들어보세요. 그건 아마 사랑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일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밤마다 찾아오던 아버님의 발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그 대신 낮에 웃음소리가 늘어났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낮에 찾아오셔도 저는 여전히 긴장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문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커피 한 잔 타줄게. 그 한마디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함께 앉아 이야기했어요. 남편 얘기, 아이 얘기, 그리고 서로의 하루. 그분은 가끔 아들의 장난스러운 습관들을 떠올리며 웃으셨어요. 연희야, 얘가 어릴 때는 새벽마다 우유 훔쳐먹고 혼났잖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기억을 통해 조금씩 상처를 덮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연희야, 나 있잖아, 나 때문에 힘들었지?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한참 말을 잇지 못하셨죠. 내가 자꾸 밤마다 찾아온 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버렸어. 그때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그리워서 그랬다. 그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분은 그저 아들을 다시 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이제는 저랑 아이가 있잖아요. 혼자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해 봄 아버님은 정원에 나무를 하나 심자고 하셨어요. 이제 이 나무가 우리 세 사람을 이어줄 거야. 그날 이후 밤 11시의 발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약해지셨습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병실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꾸 찾아와서 자네 고생시켰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이 안 오셨다면 저는 아직도 외로웠을 거예요.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내가 내 가족이다. 시간이 흘러 아버님은 요양원에 계세요. 그곳에도 우리가 함께 심었던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 심었어요. 얘야, 이제 여기도 집 같구나.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밤이면 여전히 불을 켜둡니다. 그건 그리움의 시간이에요. 불빛 속엔 그분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젠 그분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마음이 제 안에서 조용히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집 앞에서 그렇게 다정한 발소리로 찾아가겠죠. 그땐 두렵지 않게 그저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배운 가족의 의미니까요. 아버님 오늘도 다녀가셨죠? 저도 그리웠어요. 이제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제 삶 속에서 숨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조용히 차를 끓입니다. 따뜻한 향이 퍼질 때마다 그분의 미소가 제 마음을 감싸요. 아버님 잘 주무세요. 그리움 덕분에 저는 여전히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어요.